그날 밤 모든 직원이 퇴근한 뒤 텅 빈 사무실에는 키보드 소리 하나조차 들리지 않았다. 형광등 몇 개만이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고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들이 점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윤서진은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 속 숫자와 문장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전혀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도 집에 가고 싶지 않았다. 기다리고 있는 건 남편과 딸뿐이었지만 그 공간에는 더 이상 그녀가 설 자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결혼한 지 15년, 딸은 사춘기에 접어들었고 남편과의 대화는 하루에 몇 마디도 채 되지 않았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남편은 항상 피곤하다고 했고 주말에도 잠을 청하거나 TV만 바라봤다. 서진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대답은 짧고 건조했다. 그녀는 점점 아내이자 엄마라는 역할만 남았고 여자라는 존재로서는 지워져 가고 있었다. 그런 그녀가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곳은 회사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바쁘고 긴장된 공간이 오히려 마음을 놓게 해줬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다. 사무실 한쪽 대표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오늘은 묘하게 그 불빛이 그녀를 붙잡았다. 서진 씨, 아직 안 가셨네요. 낯익은 저음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박종윤 대표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커피 두 잔이 들려 있었다. 평소에는 깔끔한 정장 차림과 냉철한 표정으로만 기억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넥타이가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눈빛이 이상하리만큼 부드러웠다. 아직 마무리할 일이 좀 있어서요. 그녀의 대답에 박종윤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럼 이거라도 마시면서 하세요. 혼자 마시긴 심심해서요.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책상 옆 의자에 앉았다. 따뜻한 커피가 손에 닿는 순간 이상하게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서진 씨는 참 성실하네요. 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있다니. 그의 말에 서진은 대답 대신 웃음으로 넘겼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이 건드려졌다. 사실 그녀가 늦게까지 남는 건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집에 가기 싫어서였다. 그곳에서 느끼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너무 커서 차라리 불 꺼진 사무실에 남아있는 게 더 편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녀를 바라봤다. 가끔은요,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죠. 서진 씨도 그런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그 말에 서진은 순간 말을 잃었다. 남편도 친구도 누구도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여자로 한 사람으로 봐주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 이상하게도 그녀는 퇴근 시간을 기다리게 됐다. 팀원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사무실이 고요해지면 어쩌면 오늘도 그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생겼다. 몇 번의 우연한 만남이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그는 커피를 들고 나타났다. 대화는 업무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점점 사적인 이야기가 섞여들었다. 결혼 생활은 어떠세요? 갑작스러운 그의 질문에 서진은 잠시 말을 고르다 대답했다. 그냥 평범해요. 서로 큰 문제는 없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다. 저도 결혼했었지만 올해는 못 갔어요. 함께 사는데도 외롭더군요. 그의 말 속에서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다. 둘 다 각자의 자리에서 외로움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루는 비가 내리던 저녁이었다. 팀원들이 모두 떠난 후 서진은 창밖 빗방울을 바라보다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오늘은 유난히 조용하네요. 그는 그녀 자리로 다가와 의자에 앉았다. 빗소리와 커피 향이 뒤섞인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이 없어도 되는 묘한 공기가 흘렀다. 창밖에 불빛이 반짝였고 그의 시선이 그녀의 눈을 천천히 훑었다. 서진은 알았다. 이 감정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아직 그 선을 넘을 용기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집에 돌아와도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남편의 무심한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사람의 목소리와 눈빛으로 가득했다. 이제 서진의 하루는 퇴근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 같았다. 다음 날도 평소처럼 아침이 시작됐다.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로 식탁에 앉아 신문을 훑고 있었고 딸 미소는 늦잠을 자느라 서둘러 교복을 입고 있었다. 서진은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바쁘게 움직이며 식탁에 음식을 놓았다. 아침 드세요. 짧고 건조한 말들이 오갔다. 남편은 식사를 마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고 다녀올게라는 말과 함께 문을 닫았다. 남겨진 건
다시 고요한 집뿐이었다. 출근길, 서진의 머릿속은 이미 저녁의 장면을 그리고 있었다. 오늘도 늦게까지 남을까? 혹시 그도 있을까?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묘하게 두근거렸다. 회사에 도착해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의와 보고서 작성에 매달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대표실의 불빛이 떠올랐다. 오후 6시가 되자 팀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했다. 팀장님, 먼저 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그녀는 평온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지만 속으로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무실이 조용해지고 난 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진 씨, 오늘도 남으셨네요. 그날 그는 커피 대신 따뜻한 차를 건넸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라서요. 이 차를 같이 마시고 싶었어요. 이유를 묻자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제 생일입니다. 서진은 놀라며 웃었다. 생일 축하드려요.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누군가와 함께 보내고 싶었는데 딱히 생각나는 사람이 없더군요. 그런데 서진 씨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말에 서진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 고백은 무겁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서로의 어린 시절 이야기, 가족 이야기, 그리고 결혼 생활의 현실까지. 어느 순간 그는 서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서진 씨가 그냥 팀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여성으로 보입니다. 그 시선이 너무나도 진지해서 피할 수 없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숨이 막히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잔을 들고 천천히 차를 마셨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녀를 향해 있었고 그 부드러운 시선이 오히려 위험하게 느껴졌다. 며칠 뒤 비가 내리던 저녁이었다. 사무실 불빛이 비에 젖은 창문 위로 번지고 있었다. 서진은 늦게까지 남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고 그는 조용히 다가와 우산을 내려놓았다. 집까지 데려다 드릴까요? 오늘은 비가 많이 오네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 안 두 사람 사이에는 몇 걸음의 거리가 있었지만 공기는 묘하게 뜨거웠다. 그가 살짝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봤고 서진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과 함께 빗소리가 쏟아져 들어왔다. 그는 우산을 펼치며 자연스럽게 그녀 쪽으로 다가왔다. 좁은 우산 아래 그의 어깨와 그녀의 어깨가 닿았다. 집 앞까지 오는 길,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말들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그녀는 집 문 앞에 서서 그를 바라봤다. 오늘 감사합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런 시간이 좋네요. 짧은 인사와 함께 그는 돌아섰지만 서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서진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남편의 옆모습은 여전히 무심했고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는 단지 회사 대표가 아니었다. 그녀를 여자로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녀를 점점 깊은 곳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거울 앞에서 한참 동안 머리를 다듬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쓴 화장이었다. 스스로도 이유를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다. 옷장 속에서 고심 끝에 고른 블라우스와 스커트는 회사에서 크게 튀지 않으면서도 은근히 여성스러움을 드러내는 옷이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서진은 작게 중얼거렸다. 이게 무슨 짓이지? 회사에 도착하자 팀원들이 인사를 건넸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지만 서진의 시선은 어느새 대표실 문으로 향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회의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다가왔을 때 박종윤이 문을 열고 나왔다. 그는 서진과 눈이 마주치자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심장은 묘하게 뛰기 시작했다. 점심 이후 업무에 몰두하려 했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다. 머릿속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저녁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다. 팀원들이 하나둘 짐을 싸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서진은 일부러 정리를 늦췄다. 모니터 불빛만이 남아있는 사무실에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서진 씨, 오늘은 좀 일찍 끝냈네요. 그는 커피 대신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다. 이거 어제 못 드린 생일 케이크예요. 혼자 먹기 심심해서 같이 먹어주실래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케이크를 나누어 먹으며
그들은 별것 아닌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그 대화 속에는 서로를 향한 시선이 잦아지고 있었다. 그는 무심하게 그녀의 손등을 스쳤다. 서진은 깜짝 놀라 시선을 내렸지만 손을 거두지 않았다. 마치 오래 기다린 순간이 온 것처럼 그 작은 접촉이 그녀의 온몸을 긴장시켰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요즘 서진 씨 생각이 자꾸 납니다.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이건 분명 위험한 감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 감정을 거부할 힘이 없었다. 그와의 대화, 그의 시선, 그리고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자신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며칠 후 비가 그친 늦은 저녁, 팀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 그가 서진 자리로 왔다. 오늘은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의 말투는 여유로웠지만 시선은 깊었다. 그는 서진 옆에 앉아 그녀가 준비하던 기획서를 함께 살펴봤다. 어깨가 살짝 닿았고 그 온기가 전해졌다. 화면을 가리키던 그의 손이 유연히 그녀의 손등 위에 올랐다. 순간 공기가 묵직하게 변했다. 서진은 손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아무 말 없이 시간이 흘렀고 둘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좁혀졌다. 그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워졌을 때 복도에서 청소부의 발소리가 울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몸을 떨어뜨렸지만 방금 전의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위험하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그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서진은 남편의 무심한 인사를 들으며 현관을 지나쳤다. 저녁 식탁에 앉아도 대화는 몇 마디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그의 손길, 그의 눈빛, 그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도 그와 마주 앉아 있던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다음 날 서진은 아침부터 묘하게 설레는 기분으로 출근했다. 회의 시간에 그와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둘만 아는 비밀이 있는 듯한 긴장감이 흘렀다. 점심시간에도 복도를 지나가며 스칠 때에도 그는 짧게 그녀의 손목을 잡거나 어깨를 스쳐갔다. 그 모든 순간이 그녀를 더욱 흔들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는 평소보다 일찍 대표실 문을 열고 나왔다. 오늘 같이 퇴근하시겠어요? 그의 제안에 서진은 망설이지 않았다. 함께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그 좁은 공간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가 섞였다. 내려서 밖으로 나오니 시원한 바람이 불었고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런 시간이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서진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회사 대표와 직원이 아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있었고 그것은 하루하루 더 강해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사소한 눈빛 하나에도 서로의 마음이 드러났고 가벼운 스침에도 숨이 멎을 것 같은 긴장감이 흘렀다. 서진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화장품을 고르고 옷을 선택하는 그 순간조차 그를 떠올렸다. 회사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대표실 문이 닫혀 있는지 불이 켜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하루는 회의 중이었다. 다른 직원들이 발표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그에게 향했다. 그 역시 여러 번 그녀를 바라봤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칠 때마다 짧은 미소가 오갔다.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지만 그 미묘한 교감은 분명 존재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회의실을 빠져나갈 때 그는 슬쩍 그녀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저녁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서진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 번의 고개 끄덕임이 온종일 그녀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다. 퇴근 시간이 되자 팀원들은 평소처럼 먼저 자리를 떠났다. 사무실이 고요해지고 모니터 불빛만 남았을 때 그가 다가왔다. 잠깐 나가실래요?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가방을 집어들었다. 회사 뒷문으로 나서자 서늘한 밤 공기가 맞이했다. 둘은 조용한 골목길을 걸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서 잠시 멈췄다. 요즘 더 보고 싶어집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진지했다. 서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끝이 차갑게 떨렸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 따뜻한 감촉이 피부를 넘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손을 거두지 않았다. 오히려 그 온기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바람이 불었고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그는 살짝 몸을 기울여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서진 씨는 저에게 그냥 팀장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여자입니다. 그 말에 그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아니 누군가에게서 잊혀졌다고 생각했던 말이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의 거리는 더욱 좁혀졌다. 그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워졌을 때 서진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는 단지 그녀의 뺨에 손을 올렸다. 따뜻한 손바닥이 피부를 감싸며 온몸이 떨렸다.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모든 걸 잊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짧지만 솔직한 대답이었다. 그 말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남편의 무심한 인사와 함께 식탁에 앉았다.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마음속 한쪽은 여전히 그와 함께 있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시간을 보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가로등 불빛 아래서 마주한 그의 눈빛과 목소리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며칠이 지나도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강해졌다. 회사에서 마주칠 때마다, 복도에서 스칠 때마다 서로를 향한 끌림은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졌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팀 회식에서 찍힌 단체 사진 속의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장면이 담겼고 그 사진이 회사 단톡방에 올라간 것이다. 둘이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자주 같이 늦게까지 남던데. 농담 반, 진담 반의 메시지들이 이어졌다. 서진은 핸드폰을 들고 식은땀이 났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날 퇴근길, 그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서진 씨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하나는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속삭였고 다른 하나는 지금 이 감정을 놓치지 말라고 부추겼다. 그날 밤 서진은 거실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멀리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 관계를 끝내고 과거로 묻을 것인지 아니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그녀는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의 눈빛과 손길 그리고 그가 건넨 말들은 쉽게 잊히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이미 되돌아가기 힘든 길 위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이제 시간이 알려줄 것이었다.